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 난리 났다. 오늘 한시 터진 엄청난 악재. 오늘 분양 관련 악재가 가시화되면서 새 아파트와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고분양과 미분양 아파트가 할인 분양 가능성이 커졌으며 B아파트, 나홀로, 외곽 입지,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은 된서리를 맞게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새 아파트가 기대감의 정점에 달했는데 집값 거품은 극심하고 갭 투자와 연끌 매수자들이 주로 외곽 입지에서 매입하여 폭락 중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타격이 큽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새 아파트 난리 났다. 오늘 한시 터진 엄청난 악재. 자, 이렇게 많은 새 아파트 지금 폭탄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뻥 하고 지금 분양 새 아파트가 터진 상황입니다. 먼저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일단 첫 번째, 자,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를 먼저 하자고요. 자, 분양도 새 아파트의 하나니까 절대로 피해야 할 분양 6가지. 먼저 고분양입니다. 고분양. 입지 대비 분양 거품이 심한 이 고분양은요,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떨이 분양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매매도 안 되고요. 정말 혹시라도 회사 부분이 많으면 30% 할인 분양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미분양. 지금 얘는 4억, 3억, 수도권 외곽에 4억, 3억, 5억은 싼 게 아니에요. 그 외곽이니까. 그런 것들 2천만 원만, 1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 된다고 다 계약을 하는데 그게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요, 나중에 마이너스 1억씩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자, 많이 남은 미분양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할인 분양 들어갈 수 있어요. 떨이 분양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B아파트. 자, 빌라라든가 오피라든가 생수기라든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의 분양은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하세요.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아무리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300세대 미만 단지. 얘들이 싸거든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얘들은 덜 뛰거나 안 팔립니다. 자, 외곽의 입지. 특히 경기도, 인천, 그 외곽에 있는 입지에 있는 분양은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싸더라도 그 입지 대비 분양가가 책정된 거고, 특히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높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건마다 달라요. 서울 일부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수도권, 핵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지방의 핵심 지역들, 이 신도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집값이 비싸요. 왜? 조합원들 물량 때문에 비싼 거예요,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그래서 서울을 제외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피해라.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주변 분양 급추락. 이게 뭔 말이냐? 자, 역대 최대 270만 호 물량 폭탄, 이게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가 이제 계속 분양을 할 겁니다. 자, 신도시 급추락. 먼저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이미 거의 지어졌어요. 일부만 이제 입주 남겨놓거나 이런 상황이고 거의 다 들어갔죠. 신도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더 많아요. 거의 5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얘들은 2021년에 꼭지를 찍었어요. 그 시세가 오버슈팅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죠. 올 초에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반등했죠. 예를 들자면 송도라든가 동탄2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다시 또 하락장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으면서 걔들이 먼저 빠지네요.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보다 입지가 안 좋아요. 2기 신도시가 안 좋다는 말은 서울에서 멀거나 또는 각종 GTX라든가 전철 교통 이런 제반 요건들이 좀 열악하거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신고가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기 신도시 21년에 찍었던 신고가가. 왜? 위치가 조금 한계가 있고 연차가 이제 돼가니까. 다음 폭락장에 혹시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하면 모를까, 겨울 지나고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다음 폭락장에 최대 폭락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는 분양은 받으세요. 좋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3기 신도시 분양이 아니라 3기 신도시 주변, 즉 위성도시라든가 그 옆에 있는 분양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걔들은 망한다고 봐야 돼요. 3기 신도시 가뜩이나 물량도 많은데, 그리고 또 분양가도 싸요. 이것보다 분양가도 비싸면서 입지도 안 좋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죠. 또는 나홀로 단지들. 자, 21년에서 25년 분양, 26년에서 28년 입주 폭탄을 맞게 돼요. 3기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그런데 3기 외에 근처에 분양하는 것들은 아주 낮아요. 2026년에서 28년 자, 입주 폭락장과 맞물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떨이 분양 나갈 수도 있어요. 3기 신도시는 분양을 받되 그 인접 지역에 분양가가 높은 얘들은 웬만하면 받지 마라. 여기 재개발 재건축 나왔죠? 조합원 문제로 신도시보다 고분양가, 얘들은 대폭락을 할 우려가 있어요. 서울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비싸더라도 경기도라든가 인천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이 남아도는데. 여러분들 뭐 광명이네, 수원이네, 용인이네 이런데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나요? 폭락장 일반 분양가 아래로 얼마든지 추락합니다. 그 가능성도 높아요. 고분양가 예를 들면 성남, 광명, 수원, 구리 뭐 이 4개 도시만이 아니라 전부 그래요. 전부.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서울 핵심 지역 외에는 고분양가라면 조금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새 아파트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고분양, 미분양, 반값 분양 이런 폭탄 때문에. 먼저 고분양과 미분양. 고분양 서울 4천만 원대, 경기는 2천만 원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만 넘어가도 왜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이제는 뭐 서울은 4, 5천, 경기는 뭐 2천 가볍게 가요. 미분양 전국 약 7만 가구.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증가 추세. 또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죠. 기존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이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고분양에 바로 이 미분양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값 분양 들어보셨죠? 시세 70%까지도 보장을 해주고 주변 시세 반값으로 뭐 나눔형 이런 거, 토지 임대부 뭐 이런 거요. 자, 무려 25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양 총 50만이 이루어지는데 얘들이 반값 분양이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고분양가를 때리고 있는 대부분의 고분양 아파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비싸도 너무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이 10억인데 얘는 12억이야 분양가가. 그리고 분양가만 따지면 안 돼요. 취등록세네, 뭐 옵션이네, 발코니 확장 이런 비용 내면요 그냥 1억은 그냥 거뜬히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 폭탄. 문제는 얘들이 적으면 괜찮아. 희소성이 있으면요. 또 3기 신도시가 택지지구가 무려 100만 가구나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분양을 하고. 그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걔들하고 경쟁할 수가 있을까요? 자, 2기 신도시 100만 가구가 이미 입주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끝났고 택지지구 270만 가구,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약 100만 가구고 나머지가 한 170 뒤죠. 수도권, 지방 다 포함시켜가지고 주로 경기, 인천에 집중 분양한다는 게 문제예요. 공급 폭탄이 현실화죠. 자, 미분양, 미계약, 할인 분양, 떨이 분양. 만약 집값이 올라간다면 늦춰질 거예요. 그게 늦춰지는데 왜냐?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런데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망하는 겁니다. 공급 폭탄으로. 자, 이번에 새 아파트가 위험한 이유 6가지. 이번에 이제 입주한 것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아파트 자꾸 선호하는데 새 아파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상승을 할 때 가성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난하게 갑니다. 비싼 만큼 좀 더 뛰겠죠. 문제는 하락할 때예요. 하락할 때는 새 아파트가 망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경기 인천의 새 아파트가 얼마나 망했는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보시면 알잖아요. 특정 지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체가. 왜?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새 아파트가 왜 위험하냐? 기대감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구축이야, 구축. 구축에 2배나 뛰었어요. 하락폭이 그러니까 2배 떨어지겠죠. 외곽이 많아요.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는 입지 좋은 데보다 약간 외곽이 더 많아요. 소외된 곳. 갭 투자, 영끌한 사람들이 주로 새 아파트에 환장해서 그쪽으로
집중했어요. 다음 상승장 새 것도 10년이 지나면 구축이 됩니다. 즉 지금이 최고의 가치예요. 나중에 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희석이 되겠죠. 또 하나는 앞으로 3기 신도시 관련된 주변 이쪽이 미분양이라도 날 것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이 새 아파트는 더 좋은 곳들이 미분양 났는데 얘 헐값에 던져버리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자, 이제 마피 3가지, 미분양, 입주 후에 또 미분양, 할인 분양 3가지. 먼저 미분양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자, 보통 여기 써있네요. 강남 아파트 마피가 등장했다고. 자, 분양가 5에서 20%가 떨어집니다. 보통 분양가 밑으로, 분양가가 5억이면 여러분들 20%면 1억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자,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은 마피, 고분양, 비싼 분양 마이너스 30%까지. 근데 지금 이번에는 왜 마이너스가 안 나왔냐면 올해 집값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집값이 뛴 거예요. 1, 2월 이후에. 만약에 작년 22년 말이나 올 1월까지 이렇게 쭉 그 속도로 떨어졌다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한 1년만 가버리면 마이너스 30% 분양가에서, 자, 고분양, 비싼 분양 마이너스 30%까지 해결. 만약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 그러면 전매 가능 시에 마이너스를 주고라도 던져버려야 돼요. 돈이 있으면 끌고 와도 되는데 돈이 없다면 위험하죠. 자, 입주 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입주를 했는데도 마이너스야. 분양가에 10에서 30%가 빠질 수 있고요. 입주 후에 물량 폭탄, 마피 속출, 주변 시세 연동해가지고 분양가 하락, 해결. 자, 매도 후에 상급지로 재빨리 갈아타는 게 좋겠죠. 이게 좋은 거라면 입주를 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겠어요? 입주했는데 일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면 아파트가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파트가 이미 인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뛰어도 많이 못 가요. 자, 플러스 두면 뭐합니까? 플러스에 목적을 두면 안 되죠. 더 많이 뛸 수도 있는 아파트들이 널렸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미분양을 잡게 되면 입주 후에 할인 분양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할인 분양 받은 세대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하고 딱 이번에 신문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못 들어온다고. 자, 분양가에 무려 20에서 40%까지 할인 분양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말로는 미분양 매입하게 하려고 10%밖에 안 남았어요. 저층밖에 안 남았어요. 웬걸 70%나 미분양이야. 알고 봤더니 지금 깜깜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미분양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같이 회사 보유분이라는 말을 써요. 뭔 그놈의 회사 보유분이 많아요. 그게 많으면 나중에 회사 보유분으로 떨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털어내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할인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인 분양 퀄리티는 최악, 할인 분양보다 다른 곳 선택, 해결, 매도 후에 빨리 갈아타야겠죠. 자, 분양가 위험 이런 곳은 피한다. 먼저 고분양은 피하세요. 고분양 주변 새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 오히려 원인 집값 반등, 집값이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올해 고분양이 좀 많았어요. 물가 자재값도 급등, 또 정부도 제재를 하지 않아. 아예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고. 자, 하락장에 분양가 대비 10에서 30% 할인 분양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고분양이. 서울은 쉽지가 않는데 주로 경기도, 인천, 지방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일부 지역, 수도권 대부분, 지방 중심지들은 위험하다. 자, 미분양 볼까요? 미분양은 분양이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게 집값 하락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뜨는 거예요. 원인, 고분양이니까 미분양이 터졌겠죠. 또 입지가 너무 외곽이야. 비인기 지역이야. 뭐 세대수가 적어. 물량이 너무 많아. 자, 하락장, 분양가 대비 10에서 30% 역시 할인 분양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등 그 지방 경상도 쪽하고 수도권의 외곽이 위험하다. 이번엔 아파트가 아닌 걸 통틀어서 비아파트, 오피스텔, 도생, 상가, 빌라 등등등. 원인,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인기가 없어요. 그쵸? 두 번째, 분양가 대비 10에서 30% 이런 것들 떨어져도요, 누가 살려고를 안 해. 나 같으면 분양가에서 20% 떨어졌으면 무조건 사야겠다. 그건 아파트 얘기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없어요. 원래 자기들이 책정한 거야. 그래서 할인 분양도 하게 돼요.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전국 모든 곳 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파트 아닌 것들은 분양받지 마라.
여러분들 부동산 대재앙, 이제 단기적인 요인하고 장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집값이 무조건 폭락할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조심하라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 270만 가구를 어떻게 당할 건지, 그러면 갈 곳과 못 갈 곳 차별화가 되겠죠. 그걸 잘 선택해야 돼요. 무작정 잡으면 안 돼요. 인구가 감소됩니다. 총인구, 생산인구, 그 다음에 출생하는 급감하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는 집 잡을 필요 없겠네. 뭐 집 다 떨이니까. 외곽 문제고, 갈 곳들은 또 무지막지하게 뛰어요. 그래서 무주택 전략을 쓰는 것은 안 좋아요. 때가 되면 잡기는 해야 돼요. 자, 거품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거품. 다만 상위 10%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요. 그렇게 말하면 비싼 게 왜 싸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건 평균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가 금리. 자, 고물가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제 불안. 지금 성장률, 무역 이런 것들, 경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이 미래의 핵심입니다. 모르면 그냥 서울 들어오시면 돼요. 외곽이라도. 그런데 무작정 이제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트렌드 3가지가 있어요. 한강, 강남, GTX. 물론 강남이 제일 비싼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을 능가하는 게 한강이에요. 물론 강남이면서 한강이면 더 비싸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가 한강 조망입니다. 한강이 안 보여도 한강에 가까운 근처로 가게 되면 많이 뛰어요. 자, 최대 키워드는 강남에서 한강면으로 옮기는 건데, 같은 강남에서도 한강 라인으로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뭐 송파구, 잠실 이 근처까지, 그 밑에 뭐 도곡, 뭐 대치, 개포, 역삼 뭐 이런 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쌀지 몰라도 이제는 강남도 한강변하고 그 나머지하고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물론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라인을 낀 마용성 이쪽하고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강 조망 아파트 가치는 갈수록 올라갈 거예요. 한강 보인다는 이유로 지금 예를 들어 3억 차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는 6억 차이 나고 막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더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그 다음에 강남 반포 압구정, 그리고 강북의 성수 한남 옥수, 또 이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겠죠. 강남은 두 번째, 강남도 영원한 트렌드죠. 자, 강남 3구 상징적이에요. 모든 곳 상승률의 최고입니다. 해외 상위 1%는 자, 서울 평균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 서울이 제일 비싼 것 같죠? 서울 1%와 세계 각 도시, 주요 도시의 1%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1%가 싸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는 훨씬 많이 뛴다, 미래에. 자, 평균은 많이 못 뛰더라도, 자, 한강변 일대와 비한강변 차이가 또 크다. 강남도 그래요. 이번엔 GTX. 나는 한강, 강남 다 비싸서 못 들어가겠다. 그렇죠. 비싸니까. 아니면 서울이라도 들어가겠다. 근데 서울에서도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 자, 여기 GTX. 꼭 서울이 아니라도. 자, 서울이면 더 좋고, 경기도도 상관없어요. GTX A, B, C, D 노선에 집값 상승장. 지금이야 또 이렇게 하락할 때야 내려갈지 몰라도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역, 삼성, 청량리, 이게 GTX 두 정거장 더블 역세권 트라이앵글이에요. 자, 왕십리, 수서역, 지금 읊었던 곳들 중심의 아파트들은 유달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아파트가 막 밑으로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들어가네요. 자, 새 아파트가 기지개를 펼 날이 언제일까요? 상승장에는 많이 하락하고 미래 전망이 밝은 곳들이 크게 오르지만, 하락장에는 거품이 많이 끼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과 지방, 외곽의 고가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합니다. 감사합니다.